자, 능률김 2과 그래머 빌드업 분사입니다.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의 역할은 형용사인데 의미는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가 됐고, 형태는 그래요. 혹은 동사에다가 pp 형태, 불규칙한 형태이거나 ed 형태를 붙여서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전부 다 뭐야? 동사가 더 이상 아니라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동사의 의미와 비슷하지만 그게 형용사로 분화됐다. 자, 분사는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죠. 동사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비슷할 준자 한자로. 근데 뭐가 비슷하다? 의미가 비슷하다. 의미가 비슷한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쓰긴 썼지만 뒤에 ing 때문에 변형이 됐고 의미도 같이 변했다. 역할과 의미, 역할이 변했다. 의미가 변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형용사는 1번 명사 수식.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형용사는 보통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죠. 근데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애도요, 동사의 변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뒤에 문장 성분을 결정하므로 목적어나 보어 혹은 전치사 구까지도 다 따라올 수 있어요. 동사에다가 ed 형태를 붙인다든지 그러면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다든지 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식구가 동사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명사, 자연스럽게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물론 뒤에 식구들이 없는 일형식 자동사라든지 그냥 단어 하나가 이렇게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면 굳이 뒤에서 꾸며줄 필요 없이 얘네들이 오리지널 형용사인 것처럼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사 수식이 아니라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가 꼭 명사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 뒤에 이 형식 문장에서 주격보호에 해당하는 이 주격보호 자리에다가 형용사를 갖다 써놓으면 주어의 상태나 성질, 성질 같은 것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용사 역할을 분사가 하고 있다면 되겠죠?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I am exciting. 아이고, exciting. 자, 이렇게 하면은요, 현재 분사가 쓰였잖아요. 우리가 현재 분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는데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주격 보호 자리에서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 주는 거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사람인 거냐? 아니면 I'm excited. 내가 어떤 상황이나 뉴스나 어떤 소식에 의해서 흥분이 된 거냐? 이 excited라는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주어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 주격보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는 능동적으로 내가 주는 게 되는 거고 얘는 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I am bored. 내가 지루해진 거냐? I am boring. 내가 지루함을 주는 지루한 사람인 거냐? 얘는 전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능동적으로. 근데 I am bored는 어떠한 현상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보호 자리에 있더라도 그 보호가 누구를 보충해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명사와의 관계, 그리고 명사를 수식할 때 그 명사와 그 행위와 동작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과 수동의 개념으로 간다. 물론 현재 진행에서 비동사 ing를 쓸 때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have pp 형태에서 pp, 그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도 여기서는 완료로 쓰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분사는 요 형태고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는 ing 형태이고 능동과 몸을 능동적으로 하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 과거 분사는 ed를 붙이고 당하는 혹은 완료된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burning house는 타고 있는 중인 상태의 집. burnt house는 이 명사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타버린 거야. 이미 타버린 집. 물론 수동적으로 당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얘는 끝난 거죠. 완료된 의미로 쓰였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이미 타버려서 재만 남은 집. 자, 마찬가지로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 상태의 낙엽들은 falling leaves. 그리고 이미 떨어져서 바닥에 쌓여있는 낙엽들은 fallen leaves. 꾸며주는 그 명사의 관계가 이미 진행 중이냐 이미 완료됐느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통은 한 단어면은 형용사처럼 앞에서 수식해도 되는데 보통은 뒤에 동사의 속성상 뒤에 문장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게 정상이다. 자, 그리고 자, 요 아래 같은 경우에 The girl playing the piano is my friend.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그 소녀는 내 친구이다 라고 할 때 요게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냐면 문장으로 쓴다면은 The girl who is playing.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 그녀와 중복이 되는 성분이 주어였으니까 주어만 생략하고 나머지 성분들은 다 쓰게 되는데 이때 주격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합쳐서 생략 가능하다라고 배우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현재 분사가 있기 때문에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관계대명사는 뭐다? 형용사 역할하는 문장이다. 형용사절이다. 둘 다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who is가 없어도 남아있는 이 playing the piano만으로도 앞에 있는 명사를 충분히 꾸며준다. 그래서 이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할 수 있는 게 더 경제적이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데 예를 들어 sleeping baby에 대해서 아까 나왔었죠. 여기 지금 보면은 뭐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기는 looks so peaceful 굉장히 평화로워 보인다. 그래서 이 sleeping이라고 하는 이 현재 분사가 이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듯이 해석이 되잖아요. 뭐 하고 있는 중인 상태. 근데 sleeping bag은 어때요? sleeping bag. 가방이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을까? sleeping bag. 이런 경우에는 가방이 자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가방의 본래 용도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는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지 않고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 명사. 곧 얘 용도나 목적을 설명. 그쵸? 혹은 singing baby 혹은 뭐 singing look at the singing girl 하면은 노래 부르고 있는 저 여자애를 좀 봐봐 하는데 요 맞다. singing girl 노래하고 있는 저 여자애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이 명사를. 그렇죠? 그럼 명사를 수식해 준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럴 때는 현재 분사. 근데 singing room 방을 꾸며주고 있는데 방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니, 동명사. 이 방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인가? 그래서 이 명사의 본래 용도나 목적을 설명.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텐데 여기는 조금 되게 단순하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이 분사 개념은요. 분사의 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amaze라는 것도 너무 놀라게 하다는 뜻인데 amazing 해버리면 이거는 놀라움을 사람들한테 주는. 근데 amaze는 놀란 거야 본인이. 그죠? 그리고 excit도 마찬가지 아까도 했지만 누군가를 흥분시키다라는 뜻인데 exciting 흥분시키는 무언가. excited는 흥분된 무언가. 그죠? 그리고 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bore 같은 거는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boring 지루하게 하는 성격.
bored는 지루해진 상태. 그렇죠? 운동과 수동 이런 개념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자, surprise 같은 것도 놀라게 하다는 뜻인데 surprising 하면 놀라움을 전달하는 거야. 놀라운 사건 같은 거. 근데 surprise는 내가 그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놀라움을 당한 거, 놀라게 된 거. 자,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자, 나머지는 한 객관식으로 풀어도 되고 이 파트별로 반반씩 한번 풀어보면서 점검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한 10개 정도만 풀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파트 5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동명사를 쓸 거냐 원형을 쓸 거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런 거 좋고요. 근데 다만 이것도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이런 것도 보는 거 풀어보는 거 너무 중요하고 순서 배열은 이제 하지 않죠. 영작은 문법적 오류는 찾지만 이런 영작하는 거 순서 배열 이런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적 오류 찾는 거 9번 그리고 요거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분사의 쓰임을 아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반만 풀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